13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시험 전날 수험표가 전해진 현장에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은 시험장 반경 2km 이내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해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의 대포 통장을 넘긴 국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사회초년생들을 유혹했는데 계좌를 빌려준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드디어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 하면 바로 시험 전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험표가 전해진 현장에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수능 하루 전 표정을 담아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오는 봄이 유난히 따뜻합니다. 수능에서도 잘하지 못해도 깨져도 괜찮습니다. 깨진 곳에 빛이 머물고 깨진 만큼 더 반짝일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만큼 여러분들의 내일은 더 반짝일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편지가 낭송되고 응원가가 울리는 부산진여고의 강당. 마치 축제 같지만 바로 수능 수험표를 전달하는 현장입니다. 일명 수능 출정식. 제자들의 노력을 알기에 선생님은 편지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았고 혹여 제자들이 더 긴장할까 직접 간식까지 준비해 격려합니다. 애들이 이제 뭘 받으면 조금 더 힘이 날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간식이랑 선생님들의 이제 모습이 담긴 포토카드까지 만들어서 예쁘게 한번 포장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도 수능은 수능. 막상 받아든 수험표에 긴장은 커지지만 이런 응원들에 제자들은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원래는 수능이 다가오니까 진짜 떨렸는데 선생님들이 즐겁게 응원도 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셔서 이제 응원이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후배들도 나섰습니다. 마지막 야간 자율학습에는 불을 밝혀 응원하더니 교정을 응원 문구 가득한 초롱과 리본으로 꽃길처럼 만들고 박수와 환호로 목청껏 응원합니다. 1년간의 준비를 끝내고 결전에 나서는 수험생들. 수험표가 떨림을 전달한 하루였지만 응원과 격려만큼은 전국을 용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이제 길러온 실력만큼 평소에 하던 만큼 실력 발휘 잘 하고 오길 바랍니다. 모두 다 수능 잘 치고 다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실험이 치러지는 13일 부산경찰청이 수험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부산 시내 62개 시험장 주변에 교통지역경찰과 기동대 등 경찰관 약 900명을 배치해 교통소통을 관리합니다. 경찰은 시험장 반경 2km 이내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수험생 탑승 차량의 진입로를 우선 확보해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내 주요 교차로에는 사이카 신속대응팀 15명을 분산 배치해 사고나 고장 차량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62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28,883명이 수능을 치릅니다.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의 대포 통장을 넘긴 국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유혹해 명의를 빌렸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계좌는 900만 원, 법인 계좌는 2,500만 원부터 코인 계좌는 2천만 원 지급, 텔레그램과 SNS에 퍼진 고수익 아르바이트 홍보글입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렇게 모집된 대포 통장을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에 넘긴 국내 총책과 모집책 등 4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의 휴대폰에 금융앱을 설치하고 OTP 카드를 등록한 뒤 긴급 여권을 발급받게 해 캄보디아로 출국시켰습니다. 현지 공항에서는 범죄 조직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명의자를 숙소로 안내했고 이후 명의자의 계좌는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단 4개월 동안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5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범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가상화폐로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의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국 후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겁니다. 계좌를 직접 들고 해외 출국했고 캄보디아 내에 있으면서도 어떤 위협이나 그런 거 당한 거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그때서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은 6개월 동안 해외 공장에서 일하면 1억 원을 준다며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 이름으로 실제 운영의사가 없는 15개의 유령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통장을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유통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피해자만 68명, 피해 금액은 14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총책 A씨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시 위력 과시를 위해 신체 문신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신흥 조직 폭력 형태의 체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세무서라든가 등기소라든가 이래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활동할 때 조금 쉽게 보이면 안 된다. 그게 문신해라. 부산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등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계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백스코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지스타는 익스펜드 유얼 호리존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내 주요 게임사는 물론 블리자드, 세가, 반다이 남코 등 글로벌 대형 게임사와 80여 개 인디게임 개발사가 참여합니다. 전시는 44개국, 1273개 게임사가 3269개 부스를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NC소프트는 올해 처음 메인 스폰서를 맡아 대형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고 부산 지역 우수 게임 기업 24곳도 부산 공동관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 센텀역 교차로에서 백스코 정문 입구까지 양방향 도로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통제됩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 20분쯤 강서구 명지동 강서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신호 제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호 제어기 일부가 파손되며 한때 인근 도로 통행이 부분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부산 나들이 지도를 제작해 배부합니다. 이번 자료는 유보통합 시범 사업의 하나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부산의 주요 나들이 장소를 지역별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자연, 체험, 문화 등 영유아 맞춤형 공간을 소개해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바람공원이 새롭게 단장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해운대구는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년이 넘은 바람공원의 노후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놀이시설 5종과 운동기구 14종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순환 산책길 200m를 정비하고 녹지대 주변에는 마사토와 잔디를 깔아 산책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특히 4m 높이의 미끄럼틀이 포함된 롱 슬라이드 타워와 트램펄린, 꿈트리 시소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11월 12일 해운대구 기장군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해 12월 초까지 부산 전역에서 총 8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농촌에서는 해마다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잘만 활용하면 지방을 떠난 청년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충남 홍성에 정착한 30대 서울 토박이 청년 창업가. 빈집이 넘치는 원도심 골목에 터를 잡을 때만 해도 걱정이 컸지만 또래 창업가들과 청년 마을을 꾸리면서 도약을 꿈꾸게 됐습니다. 23년에 5팀, 24년에 11팀, 그리고 25년에 25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저번 주에 이제 막 선발이 끝났는데요. 이제 10팀이 추가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사람들을 모집하면 또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40팀 이상이 저희 작은 원도심 골목에 모여 있다. 농촌의 빈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거주지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효과를 보려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빈집을 조사하는 게 지역에 있는 전문 업체들, 지역을 잘 아는 업체들이 진행해야만이 정보가 정확하고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제 및 금융에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각 부처별로 빈집 활용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과 연계한 지원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만희 대표님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새롭게 창업하는 로컬 창업가들에 대한 정책은 아직 저희 중기부의 전체 예산 구조 속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라이프스타일 로컬에서 혁신을 취하는 유니콘의 빅데스는 라이콘이라고 저희가 브랜딩을 했고.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빈집 활용과 청년 마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입법이나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도시의 과밀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촌을 찾고 싶은 곳, 또 힐링할 수 있는 곳, 또는 유기적인 연대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골칫거리로 전락한 농촌 빈집. 수도권 과밀의 이면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열쇠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과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특별 사법경찰과 구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동구와 부산 진구, 해운대구 등 7개 구군, 66개 중개업소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4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2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 행위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건은 개시 의무 미이행으로 현장 시정 조치됐습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 소상공인 육아 응원 패키지의 4번째 지원 사업으로 KB금융그룹의 30억 원 기부금을 바탕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산 지역 소상공인으로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해 지급됩니다. 하나오션이 10일 거제 사업장에서 안전혁신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서 하나오션은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하고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경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대 안전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DMV사와 협력해 국제 안전경영 시스템 등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오션은 오는 2030년까지 제조업 최고 수준의 안전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